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최근에 발의된 이 9개 개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개정안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선거제도 개정안은 크게 준연동형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연동형 빨갛게 표시된 그 다음에 병립형 그 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이렇게 네 종류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단순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먼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죠. 비례대표제 중에 가장 간단한 시스템,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뭐 완전 비례대표제, 뭐 다양하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뭐 명부형 비례대표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독일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제도죠. 병립형.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사용됐던 선거제도죠. 그래서 물론 연동형 선거제도도 이제 비례대표제로 분류가 되지만 비례대표성에 있어서는 이 단순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초과 의석이 비례대표성을 약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성의 정도로 놓고 보면 단순 비례대표제가 가장 비례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연동형, 그 다음에 준연동형, 그 다음에 병립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단순 비례대표제에서 이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의석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매우 간단해요. 그리고 상당히 직관적이죠. 선거구의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구를 선거구로 한다면, 그러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 의원 정수가 이제 300석이죠. 300석 곱하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 30%를 득표했다. 그러면 300석에 30%니까 90석이 되겠죠. 매우 직관적이죠. 물론 이제 단순 비례대표가 이처럼 완전한 비례대표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쇄 조항이라는 걸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 이제 가정 모든 정당이 봉쇄 조항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의상 이런 가정을 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를 득표를 해야지 봉쇄 조항을 넘어선 것이죠. 3%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의석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봉쇄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약간 훼손되기도 하고 또 이 의원 정수가 전국구의 경우에는 이제 300석이기 때문에 300석 곱하기 30%에서 90석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이제 권역에 할당된 의원 정수가 예를 들어서 뭐 5석이다. 그러면 5석 곱하기 30%니까 3, 5, 15에서 약 1.5석쯤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2석을 줄 것인가 1석을 줄 것인가는 이 나머지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 2석을 주기도 하고 1석을 주기도 하는데 뭐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 나머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1.5석의 경우에 2석을 주기도 하고 1석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하고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가 큰 순서대로 이처럼 의석이 소수점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는 의석 배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권역의 의원 정수가 많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 의석수가 딱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비례대표성이 초래되게 돼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단순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어, 활용하긴 하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정당 득표에다가 선거의원 정수를 곱하는 이 부분은 단순 비례대표제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거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1인 2표로 해서 1표는 지역구 후보를 선발하고 또 나머지 1표로는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적으로 의석 배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처럼 지역구 의석수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할 때 정당 득표율 곱하기 의원 정수에서 배분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선거구 의원 정수가 300석 전국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다음 정당 득표율이 30%면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데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지역구에서도 후보를 뽑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30%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45석을 확보했으면 그러면 이 정당은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이미 45석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90 빼기 45에서 45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90석을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주고 하지만 이미 지역구에서 일정한 수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석을 이 정당이 가져갈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만큼의 의석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동형 선거제도의 문제는 이 특정 정당이 득표력에 비례해서 가져갈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에서 30%를 득표한 정당이 이제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겼는데 만약에 지역을 거의 뭐 싹쓸이해서 뭐 120석을 가져갔다. 지역에서 120석을 가져갔다. 근데 이 정당이 30%를 득표해서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지역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지역구 석 120석에서 30석을 빼고 이 90석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역구에서는 또 지역구 나름대로 지역구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이 120개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30개를 빼가지고 딱 90석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수는 그대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를 득표한 정당은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겼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20석이나 얻어갔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주지 않고 120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당은 90석만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120석이나 가져갔으니까 30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비해서 30석이나 초과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초과 의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승률이 더 높게 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초과 의석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이 의석을 조정해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연동형하고 이제 준연동형의 차이는 무엇이냐?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 곱하기 의원 정수 빼기 지역 구석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곱하는데 그래서 연동률이 50%다. 그게 바로 이 연동형 의석을 이런 식으로 배분할 때 연동형 선거제도와 같이 이 의석을 그대로 모두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만 이만큼의 의석의 반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50%. 그러니까 연동형 의석수를 더 줄이고 싶으면 예를 들어 30% 연동률 적용해야 되고 아니면 더 늘리고 싶으면 70% 그리고 거기다 100%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 이처럼 이제 50%를 곱하는 이유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50%를 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구에서 굉장히 강한 정당은 이 정당이 배분받을 의석에 비해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받아야 될 의석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할당받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이 단계에서 50%를 곱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준연동형 의석수를 줄여서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 배분 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녀 배분 의석이냐? 그러니까 연동형 의석으로 다 배분을 하고 나서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제 비례대표 의석 정수.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의 경우 47석이죠. 47석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데 연동형 의석으로 예를 들어서 30석이 배분됐다. 2단계에서 30석이 배분됐으면 30을 빼고 나머지 17석을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예에서 30%를 득표한 정당이라면 여기다가 30%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데 이 전 단계에서 연동형 의석으로 30석을 배분을 해서 남은 부분이 17석. 바로 이 17석이 이제 병립형 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병립형 의석의 30%를 가져가게 되니까 17 곱하기 0.3에서 이 30%를 확보한 정당이 병립형 의석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동형 의석 수가 비례대표 의석 정수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보다 연동형 의석 수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있는데 A 정당이 예를 들어서 50%를 득표했는데 그러니까 A 정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 A 정당은 이제 지역구 위성만 내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 다시라고 그럴게요. A 다시가 50%를 얻었고 B 정당도 역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B 다시가
B-가 40%를 얻었다. 이거 이제 C라는 이제 군소정당은 지역구에서는 하나도 의석을 못 얻고 정당 득표를 10%를 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A-란 위성정당의 경우에는 자신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다가 선거위원 정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지역구 의석 수를 빼야 되지만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선거구 의원 정수가 한국의 경우 300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50%, 50%. 그럼 요것만 해도 150석이 되는 거죠. 150석. 그 다음에 이제 B의 위성정당 B-가 40%를 득표했으니까 300석 곱하기 40%가 120석이 되는 거죠. 그 C라는 정당이 10%를 득표했으니까 300석 곱하기 10 해서 30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성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뒷부분 여기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의석을 계산할 때 이 부분만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 더하기 120 더하기 30 그러니까 이게 300석이 되는 거죠. 300석. 300석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성정당이나 군소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이 150, 그 다음에 더하기 120, 더하기 30. 각각 A-정당이 150석을 가져가고 B-정당이 120석, C가 30석을 가져가죠. 거기다가 50%를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300 곱하기 50%니까 150석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47석이죠. 47석을 나눠줘야 되는데 150석 그러니까 연동 배분 의석수가 150석이나 되게 되니까 바로 연동 배분 의석의 합이 비례의석 정수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기 편하게 편의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우리가 이제 50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정수가 50석 그리고 연동 배분 의석의 합이 150석이니까 150분의 50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150분의 50이니까 조금 전에 A에서 A-가 150석 그 다음에 B-가 얻은 의석이 120석 그 다음에 C가 얻은 의석이 30석이니까 이거 곱하기 0.5는 300 곱하기 0.5니까 150석이죠. 150석.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47석인데 편의상 50석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나중에 50석이라고 가정하고 의원 정수가 50석인데 연동 배분석의 합이 150석이 돼서 더 비례대표 정수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연동 배분석의 합분의 배의석 정수라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50 나누기 150은 3분의 1. 그러니까 각 정당이 가져갈 연동형 의석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다시 정당 같은 경우에는 150 곱하기 0.5, 그러니까 75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의석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B 다시 정당은 120 곱하기 0.5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의석 조정을 해서 120 곱하기 0.5는 60석이죠. 60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30 곱하기 0.5에 3분의 1, 15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이 그러니까 새 정당들에게 나눠줘야 될 비례대표 의석이 비례의석 정수와 같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대 총선에는 이제 또 게다가 30석 캡 조항을 넣어서 연동형 의석을 최대 30석만 나눠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의석을 총 30석만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공식이 분자가 이렇게 30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 30석 캡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자가 비례의석 정수가 되는 거죠. 47석. 그 다음에 병립형은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냐? 병립형은 거의 단순 비례대표제처럼 매우 단순해요. 그러니까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 곱하기 의원 정수를 하는데, 단순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의원 정수, 근데 병립형은 선거구에 할당된 비례대표 의원 정수. 그래서 만약에 전국구를 한 선거구로 사용한다면 300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래서 30%를 얻은 정당이다 그러면 0.3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다 정당 득표를 곱하니까 한국의 경우에 47 곱하기 0.3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단순 비례대표제는 선거구 의원 정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비례대표제가 가장 직관적이고, 왜냐면은 의원 정수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하기 때문에 가장 비례적인 결과가 나오고, 근데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 수에다가 정당 득표를 곱하기 때문에 가장 불비례대표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연동형과 준연동형이 있는데, 연동형은 선거 의원 정수에다가 정당 득표를 곱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빼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은 이 부분에다가 0.5를 곱해서 50% 연동률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서 연동형 의석수를 줄이고 대신 나머지 부분은 병립형 의석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실제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이제 253대 47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방식에서 어떻게 의석 배분의 차이가 나는지, 정당 A는 이제 50% 정도 득표했다고 보고, 정당 B는 40%, 정당 C는 10%. 그러니까 정당 C가 뭐 정의당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10%를 좀 못 얻었죠. 그다음에 정당 A는 민주당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50%를 못했지만 뭐 열린민주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득표력을 합치면 이제 가장 높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 A가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면 되겠죠. 정당 B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3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당 A가 지역구에서 굉장히 대승을 했죠. 정당 B는 이제 73석이라고 가정하고 정당 C는 0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의석 배분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면, 연동형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렇게 해서 150석, 3호, 15, 150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180석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150 빼기 180 하면은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빼기 지역구 의석수,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30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30석을 뺏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지역구 의석을 30석 뺏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역구 의석 이 180석을 그대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0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거죠. A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의하면 150석만 가져가야 되는데 180석이나 가져갔으니까 30석을 더 가져간 거죠. 30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 A는 한 석의 비례대표 의석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 지역구 의석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정당 B는 40%를 득표해서 총 300명 곱하기 40% 그래서 12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겼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73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거죠. 120 빼기 73은 47석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게 되고 정당 C는 지역구에서 한 석도 승리하지 못했죠. 300석 곱하기 10%는 30석이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역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30 빼기 0 해서 30석 이렇게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의 총합은 0 더하기 47 더하기 30석 그러니까 총 77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47석인데 이처럼 비례대표 의원 배분해야 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77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은 이처럼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정당 A는 180석을 얻었는데 총 330석이 배분됐으니까 180 나누기 330 하면 54.5%, 정당 B는 120 나누기 330에서 36.4, 정당 C는 30 나누기 330에서 9.1%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불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 C가 10%를 얻었으면 10%의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당 C는 이보다 못 미치는 9.1%의 의석만 가져갔죠. 반면에 정당 A는 50%를 득표했기 때문에 50석의 의석만 가져가야 되는데 54.5%의 의석을 가져갔죠. 왜냐하면 30석을 더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 A는 50% 곱하기 300석 그래서 150석만 가져가야 되는데 180석이나 가져갔으니까 정당 A가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준연동형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 똑같죠. 같은 부분 에다가 50%를 곱하거나 2로 나누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2로 나눠서 그러면 이제 연동형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그러니까 정당 A는 이 단계에서 또 역시 마이너스 15라는 수치가 나오죠. 이 얘기는 15석을 뺏어가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왜냐면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가져가야 될 자격이 있는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15석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5를 빼지 않고 0석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비례대표 의석은 0석.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3.5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반올림해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의 크기에 따라서 배분할 수도 있고 한국에는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 의석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반올림한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현행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반올림에다 이제 24석, 그 다음에 15석. 그래서 연동형 의석이 몇 석이 배분되느냐? 24석 더하기 15석 해서 39석이 배분되죠. 근데 총 47석이니까 이 단계에서 39석만 배분됐기 때문에 47석 빼기 39 해서 8석이 남아있죠. 그 연동률이 아까 한국의 경우에 50%라고 얘기를 했죠. 50%.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0.5를 곱하기 때문에 또는 2로 나누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47석의 50%를 훨씬 더 뛰어넘는 39석이 배분됐죠. 그러니까 공식에 의하면 50%의 연동률인데 실제 연동 의석의 비율은 총 47석분의 39석이니까 거의 40분의 47에서 계산을 해보면 80%가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80%. 그러면 왜 이처럼 50% 연동률을 적용했는데 결과는 80%나 연동 의석이 배분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 초과 의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당 A가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갈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130석이라고 가정할게요. 정당 A가 130석의 지역구에 승리하고 정당 B는 110군데에서 승리하고 정당 C는 13군데 지역구에 승리했다. 이럴 경우에 130 더하기 110 더하기 13 하면 253이 되죠. 그러면 300 나누기 2 빼기 이제 130, 그러니까 150 빼기 130 나누기 2니까 20 나누기 2니까 여기가 10이 되겠죠. 10. 여기도 3, 4, 12 빼기 110 110이니까 120 빼기 110 10 나누기 2니까 5석이 되겠죠. 여기가 5석. 그 다음에 여기는 30 빼기 13이니까 17 나누기 2 하면은 8.5가 되겠죠. 8.5. 그냥 9석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연동형 우석이 10 더하기 5 더하기 아까 8.5 하게 되니까 23.5가 되는 거죠. 10 더하기 5 더하기 8.5는 23.5. 23.5. 근데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47인데 50%만 연동형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고 했죠. 50% 연동률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47의 50%는 23.5석.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도 자신이 득표율에 의해서 가져가야 될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정확히 연동률이 50%가 충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예에서는 이처럼 A라는 정당이 자신이 가져가야 될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연동률이 정확히 50%가 적용되지 않고 연동형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석만 남게 되는데 전체 47석에서 39석을 뺀 8석만 남게 되는데 이 8석을 이제 병리표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석의 50% 그래서 8 곱하기 50%는 4석 그 다음에 8 곱하기 40%는 3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는 0 더하기 4는 4석, 여기는 24 더하기 3은 27석, 그다음 15 더하기 1은 16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A와 같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수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 의석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를 하는 것이고, 근데 큰 정당일수록 그 지역구에 강한 정당일수록 직능 대표 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정당 A는 직능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연동형, 그 다음에 준연동형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연동형에서는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 수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준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게 했는데 그게 병립형 의석을 통해서 4석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처럼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경우는 의석의 전체가 다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한두 곳에서 이제 승리한다면 이제 매우 극소수의 지역구 의원이 있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군소정당은 지역구에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원들은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큰 정당이 직능 대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좋지 않은 제도예요. 독일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동형 선거제도가 좋은 제도처럼 해서 그걸 도입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단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 비례대표제.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연동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 지역 대표라는 취지도 있지만 기존의 지역구 의원들을 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구 의원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합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슈가트 같은 교수는 두 가지 대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데 굳이 국회의원마저도 뭐 지역 대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시민사회 다양한 계층 집단, 계급 집단, 뭐 세대 집단들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역할인데, 근데 지역구 간의 갈등이나 지역구 간의 뭐 경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지역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의회라는 건 시민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구를 쪼개서 또 지역구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초래하게 하면 그러면 그 선거제도는 어,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처럼 연동형,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별로 좋지 않은 선거제도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또 위성정당의 창당 가능성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은 유리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좋지 않은 선거제도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병립형 선거제도는 그 전에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각 정당이 어떻게 의석을 가져갔는가를 이제 계산해 보면 정당 A는 총 300석 중에, 그러니까 준연동형에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았죠. 총 300석 중에 184석에서 61.3%,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은 100 나누기 300, 33.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소정당 C가 차지하는 의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약 반절 정도로 감소하죠.
9.1%에서 5.3%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이처럼 거의 한 5, 6대 1 정도 되나요? 6대 1. 이 정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키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그러면 이 연동형 의석을 통해서 비례적으로 나눠줄 의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례대표성이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정당 C 같은 군소정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병립형 선거제도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례의원 정수 47명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47명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이제 의석 배분을 하면 병립형에서는 추가 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의 비율을 놓고 보면 정당 A는 68%, B는 30%, 정당 C는 1.7%. 또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넘어가면서 비례대표성이 갑자기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또 낮아지는 이유는 역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바로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죠.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대표는 47명을 뽑고 전국구로. 그 다음에 봉쇄조항은 3%의 득표.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5개 이상의 의석을 얻은 그런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죠. 그리고 연동형 의석을 나눠주는 공식.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연동형 의석수는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빼기 지역구 의석수 곱하기 0.5.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당선인은 무소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소속 당선자.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죠. 근데 이제 무소속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 정수 이 조금 전에 사례에서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소속까지 감안해서 의원 정수에서 정당 득표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소속 의원은 의석을 얻어갔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각 정당들의 정당 득표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의석 할당 정당이라는 건 이제 봉쇄 조항을 충족시킨 정당을 의미하는 거죠. 봉쇄 조항을 충족시킨 정당. 그리고 여기 하나 189조 2항 2로의 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이 1보다 작으면은 0석, 그 다음에 1 이상이면 반올림. 이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인 게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의원 정수가 300이기 때문에 한 5%를 확보한 정당이 이 연동형 의석수가 1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권역의 의원 정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5%를 확보한 정당이 이 연동형 의석수가 1도 안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이 항목을 그대로 갖다 쓰고 여기다가
권역 내 의원 정수, 그 다음에 권역 내 의원 할당 정당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듯이 일단 권역 내란 말만 붙였어요. 근데 권역 내로 이렇게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으면 이, 이 단서까지도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권역 내의 경우에 의원 정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5%를 얻은 정당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연동형 의석수가 2 이하가 돼서 의석을 못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병립형 의석은 전체 비례대표 의원수에서 연동형 의석의 합을 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에서 연동형 의석을 빼니까 병립형 의석만 남게 되는 거죠. 병립형 의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이렇게 명분은 폐쇄형, 그 다음에 당선 기준은 정당이 추천한 순위에 따라서 위성정당은 창당 가능하다. 자, 자세히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약 189조 2항 2호에 바로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하는데 계산한 다음에 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반올림해서 산정을 하는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동 배분 의석을 한 석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이제 선거구가 전국구니까 전국구고 의원 정수는 300명이죠. 300명. 근데 이제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10명을 뽑는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15명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권역의 의원 정수가 그럴 경우에 군소정당이 이제 지역구를 하나도 못 얻고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의원 정수 10 곱하기 정당 득표율 0.05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는 0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0.5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0.5 에다가 또 50%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25가 되는 거죠. 곱하기 0.5를 하면 그렇게 해서 연동 배분 의석수가 바로 0.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0.25. 그리고 만약에 권역의 의원 정수가 30인 경우에는 여기다 30에서 정당 득표율 5%, 즉 0.05 이렇게 계산하면 연동 배분 의석수가 0.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를 확보한 정당이 그러니까 연동 배분 의석수보다 1 이상일 때 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있죠. 연동 배분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한 석도 배분하지 않고 1보다 큰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는데 반올림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5%를 확보한 정당이 최소한 연동 배분 의석을 얻어가기 위해서 권역의 의원 정수가 몇이 돼야 되냐? 40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역의 의원 정수가 40일 경우에는 5%를 확보한 정당이 비로소 연동 배분 의석수가 1이 돼서 의석을 한 석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보다 권역의 의원 정수가 작은 이 지역에서는 5%를 얻은 정당도 연동 배분 의석을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이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결국에는 아까 그 조항
189조 2항 1호 때문에 5%를 얻은 정당도 이런 권역을 작게 설정했을 경우 이처럼 한석도 못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하고 심지어 10%를 얻은 정당도 권역의 크기가 10이거나 15인 경우에는 연동 배분 의석수가 1보다 작게 돼서 한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바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군소정당들에게 군소정당이 한 5%를 득표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정도의 정당의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의 크기가 40은 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고 병립형 의석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배분 의석이라는 게 연동형 의석을 배분한 다음에 남은 의석, 즉 병립형 의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에서 그다음에 연동형 의석을 뺀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47명인데 연동형으로 39석을 다 나눠줘 버리면 남은 자녀 병립형 의석은 8석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 예가 보여준 바가 바로 이 공식이죠. 조금 전에 47병에서 빼기 연동형 의석수의 합계가 39명에서 이 부분이 8이 되고 이제 이 8석을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로 곱해서 나눠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표에서 8석을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로 8석 곱하기 50%, 8석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정리하면 연동형 의석이 있고 병립형 의석이 있는데 그리고 50% 연동률을 적용해서 어느 한 정당도 초과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연동형 의석 50%, 병립형 의석 50%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져서 각 정당들에게 배분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동형 의석이 병립형 의석수보다 더 많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매우 낮은 선거제도이고 연동형과 준연동형, 병립형을 이제 비교하면 연동형에서는 9.1, 10%를 얻은 정당이 9.1%의 의석을 가져가고 준연동형은 5.3, 그 다음에 병립형은 1.7. 급격하게 비례대표성이 떨어진다.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로 알고 있는 연동형 선거제도마저도 이처럼 불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10%를 얻은 정당이 10%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초과 의석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연동형, 준연동형, 단순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나 각 개정안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